국민의힘이 내용 상태에 빠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와 경쟁했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후보 교체론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후보 교체론에 대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린 것인데요. 이 밖에 홍준표 의원이 바라본 이번 대선 전망과 관련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한 달 전인 12월 3일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이 두 사람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4주 만에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우선 이준석 대표가 있는 제주도로 가서 이 대표와의 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고, 윤 후보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죠. 실제 며칠 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이 있는 울산으로 내려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홍준표 의원의 대선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2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 현재까지 홍준표 의원의 대선 참여 소식은 전무한 상태이죠. 물론 대구시당 선대위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긴 했지만 홍 의원은 이것마저도 마지못해 했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자신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 게시판에 본인의 생각을 올리고 이게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윤석열 후보를 저격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랬던 홍준표 의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후보 교체론과 관련한 입장을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보 교체론의 수혜자가 바로 홍준표 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오늘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관심을 가진 듯한데요. 자, 오늘 홍 의원은 자신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 게시판에 만약 윤 후보가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 불가라는 짤막한 답을 내놨습니다. 또 대선에서 윤 후보가 패하면 윤의 정치 인생이 끝날까 아니면 계속 이어질까라는 네티즌의 질문에 당 해산이라는 말을 남겼고요. 아직 윤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오늘로써 게임이 끝난 것 아닌가 싶다는 물음에는 윤 후보 본인이 노력하고 처갓집 비리가 해소되면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이날 남긴 글 3개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지면 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답변 말고는 나머지 2개는 적절치 못한 답변이죠. 홍준표 의원 말대로 여러 가지 정황상, 즉 유리한 조건에서 치러지는 정권 교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대선에서 패한다면 당을 해산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상을 차려줘도 못 먹는 정당은 해산하는 게 맞죠. 그런데 후보 교체설과 관련해 홍 의원이 내놓은 답변은 어딘가 모르게 홍 의원의 일종의 미련 같은 게 느껴집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또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들의 이관계로 후보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걸 조기에 차단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이의 당사자인 홍준표 의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절 함께 경쟁했던 박근혜 후보의 길을 가라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은데요. 홍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처가 관련 의혹을 비리로 규정하며 이를 문제 삼고 있지만 당시 이명박 후보는 이보다 몇 배 더 큰 BBK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BBK와 정수장학회 문제로 두 후보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쳤지만 경선 직후 박근혜 후보는 깨끗이 승복했고 이명박 후보 당선을 위해 유세 현장 곳곳을 누비며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정권 교체를 위해 깨끗이 승복하고 당을 위해 헌신한 박근혜를 당원 유권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줬습니다.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가면 반드시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밖에 홍준표 의원은 이날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홍 의원은 난파선 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선장이나 하려고 한다며 선장 수십 명의 선원 한 명인 배가 제대로 관리가 있나, 동쪽으로 가라는 선장이 있고 서쪽으로 가라는 선장도 있는데
선원은 매일 술 마시고 취해서 북쪽으로 가려 하고 있으니 배가 갈 곳을 잃은 모양이라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 배에 타지도 않은 사람 탓이나 주구장창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자신은 거기에 합류할 수 없다는 걸 피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준석이 마치 당 일을 평론가적 관점, 제3자 입장에서 평론하는 그런 모습이랑 똑같죠.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 문제는 김종인과 이준석 이 두 사람이 문제의 발단이요, 근원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는 홍준표 의원이 당 중진으로서 원로로서 이준석에게 따끔하게 쓴소리를 하는 걸 당초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배는 하나인데 선장은 여러 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니 이준석이 실체도 없는 윤핵관을 거론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의원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난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이기고 당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이준석이 있지도 않은, 또 있어서도 아무런 비판거리가 안 되는 실체도 없는 홍핵관 얘기를 들먹이며 가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선대위에서 나간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 라디오에 나가 홍준표 대선 후보를 씹어 제낀다면 홍 의원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준석의 꼬봉을 자처하며 이준석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겠습니까? 역지사지로 한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권유드리겠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경선 과정에서 함께 경쟁했던 또 한 명의 사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원팀에 본격적으로 합류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에게 뭐 이 정도까지 해라, 이 정도까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누구도 강요하고 또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기본은 제발 지켜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